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장 세 번째,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거는 데이브의 갑작스런 행동에 웨스는 당황했다. 웨스는 데이브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몇 걸음 물러났지만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어떻게 고래 몇 마리에게서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 웨스는 속으로 생각하며 시계를 쳐다봤다. 시간을 보니 서두른다면 점심 미팅에 맞춰 호텔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데이브는 전화에 대고 말을 하고 있었다. 앤 말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올더의 데이브 야들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데이브가 다시 말했다. 앤, 여기 당신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웨스 킹슬리라는 분인데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흥미를 갖고 그 이론과 기술을 인간관계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특히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적응시키는데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말을 하는지 데이브는 잠시 듣고 이따가 다시 말을 이었다. 놀랍죠? 그는 애틀란타에서 왔어요. 바꿔드릴까요? 데이브가 웨스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건네주려고 하자 웨스는 약간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웨스씨. 데이브가 멈칫하는 웨스에게 양해를 구했다.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앤마리 버틀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명망이 높죠. 책도 집필했고 전 세계에서 리더십과 동기화에 관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도 애틀란타에 있죠. 웨스는 불쾌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잠깐 동안 혼란스러웠다. 앤마리 버틀러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었다. 여성으로서는 가장 명망이 높은 컨설턴트였다.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류사업에 뛰어들었던 그녀는 몇 년 만에 세계적인 패션 제품을 만들어냈다. 최고의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거의 전설이 되었고 그로 인해 경영 컨설턴트직을 제의받았다. 또 베스트셀러를 펴냄과 동시에 인간관계에 관한 강연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웨스도 서점에서 그녀의 책을 몇 권 살펴보기는 했다. 하지만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앤마리 버틀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며 웨스는 데이브가 건네주는 전화를 받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스씨. 친근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앤마리 버틀러입니다. 데이브와는 몇 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죠.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정말 반갑군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글쎄요. 웨스는 갑작스런 앤마리의 질문에 더듬거렸다. 저는 지금 데이브와 동물에 대한 훈련 방법을 관리자의 업무에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앤마리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웨스씨께서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저 또한 불과 몇 년 전에 나누었어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범고래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워했죠. 경영 컨설턴트로서 항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이브와 시월더의 다른 조련사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그들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동물훈련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자 그 비밀을 저희 강연과 책에 담기 시작했죠. 더 좋았던 것은 그 비밀을 제 자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웨스는 자신이 딱 맞는 장소에 시간 맞춰 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무척 놀라웠다. 앤마리가 해주는 말들은 조금 전 자신이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 같았다. 웨스는 지금의 대화가 정말 꿈만 같았다.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된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함께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앤마리가 되물었다. 애틀란타로 언제 돌아오시죠? 금요일입니다. 좋아요. 마침 시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월요일 아침에 강연이 있어요. 거기에 참식하시는 건 어때요? 강연 후에 얘기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웨스가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웨스는 다시 한번 앤마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데이브에게 전화를 건네주었다. 데이브가 앤마리와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자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웨스가 말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앤마리 버틀러와 만나게 되다니 데이브 씨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데이브도 기분 좋게 대답했고 둘은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웨스는 다시 자신의 노트를 뒤적이며 적은 것을 재빨리 훑어본 후 말을 꺼냈다.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오늘 말했던 것에 대해 핵심 사항을 요약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웨스는 다음의 세 문장을 데이브에게 읽어주었다. 신뢰를 쌓아라.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 실수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를 재전환시켜라. 그 세 문장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웨스 씨. 데이브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범고래 쇼에서 보셨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범고래와 우리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웨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범고래에게 절대로 벌을 주지 않는 건가요? 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는데 범고래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범고래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저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샴의 기분이 좋지 않아 쇼가 잘 진행되지 않게 되면 쇼를 중단하고 샴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중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범고래로 대체하고 샴은 풀장에 혼자 놔둡니다. 샴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돌봐지고 먹이도 충분히 먹게 되지만 쇼에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죠? 웨스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샴은 그렇게 혼자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범고래들은 쇼를 좋아해요. 우리가 범고래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강조할수록 범고래들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쇼에서 연기력은 점점 나아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신기하게만 느껴지는군요. 웨스는 데이비의 설명을 듣고 약간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기하다뇨? 데이브가 물었다. 사실 제가 여기 시월드에 온 이유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곳에 와서 관리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상한 점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모두 범고래와 함께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겠죠? 데이브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